방금 소개받은 더리처 의원 원장 임찬수입니다. 되게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살 많이 떨치셨죠? 많이 드셔가지고 저는 추석 명절 날 열심히 바디키 바디키를 최선을 다해서 했고요. 오늘도 벌써 아침에 8,000보를 걸었네요. 어떻게 건강해 보이죠? 네. 자, 오늘은 우리 이제 영양소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배워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니다. 그 첫 번째, 엽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목이 폴릭 애시드와 폴레이트를 모두 엽산이라고 한다. 사실 틀렸기 때문에 이 제목을 붙인 거죠. 폴릭 애시드는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작품,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폴레이트는 자연의 위대한 걸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인간이 만든 것과 자연이 만든 것, 그 차이가 엄연한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모두 다 엽산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영어로는 폴릭 애시드, 폴레이트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혼용해서 쓴다는 거죠. 근데 한국말은 우습게도 없어요. 그냥 다 엽산이에요. 그러니까 차이점을 알기가 더 어렵죠. 다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폴릭 애시드라고 했다가 폴레이트라고 했다가. 자, 오늘 엽산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엽산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뭐죠? 네, 비타민 B군 중에 하나죠. 비타민 B군 중에서 9번째로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비타민 B9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바로 엽산입니다. 근데 이 비타민 B군 중에 하나인 엽산은 당연히 수용성이에요. 수용성이란 말은 내 몸에 거의 저장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먹어줘야 된다. 자주 먹어줘야 된다. 내 몸에서 소비가 많으면 요구량이 증가하면 더 많이 먹어줘야 된다. 그런 영양소라는 이야기죠. 왜? 엽산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어떤 역할을 하냐고요? 자, 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똑같은 세포를 만드는 것, 그거를 복제라 그러는데, 똑같은 세포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만약에 엽산이 부족하게 되면 똑같은 세포를 손상되고 세포가 일정 기간이 수명이 다하면 이제 죽게 되죠. 그럼 새로운 세포가 똑같은 세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때 엽산이 없으면 만들 수가 없다, 그 이야기죠. 근데 그게 만약에 면역세포라면 어떨까요? 면역세포가 안 만들어지면 어떻게 해요? 사용되고 수명을 다해서 죽기만 죽고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우리 면역은 어떻게 되냐고요. 나쁜 물질이 세균이 들어오면 침투했을 때 우리 몸이 방어할 수 있나요? 만약에 이 복제되어야 될 세포가 장관세포라면 어떨까요? 장은 2, 3일마다 계속해서 2 내지 4일마다 계속해서 손상되고 새롭게 재생돼야 되는데, 복제돼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엽산이 부족해서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소화, 흡수, 배설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제가 최적 건강에서 제일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화지 않습니까? 소화가 돼야지 흡수가 되죠. 근데 흡수되는 장관절 세포가 손상이 돼서 복제가 안 돼. 그러면 흡수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건강을 잃는데 한순간이다. 그래서 엽산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엽산과 폴릭 애시드와 폴레이트는 분명히 다른데,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물질이고 폴레이트는 자연이 만들어낸 위대한 걸작품인데, 이렇게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엽산이라고 부른다, 그 이야기죠.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사실은 이 엽산에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비타민 E에 대해서도 많은 일들이 있었죠. 비타민 E는 실제 논문들을 보면 이런 말들이 있어요. 비타민 E는 심혈관 질환이나 뇌졸중 사망 위험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비타민은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논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심장질환 위험을 증가시킨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논문들도 있어요. 근데 이 논문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비타민 E 이퀄 알파 토코페롤, 즉 비타민 E를 알파 토코페롤하고 똑같다라고 가정을 둔 거죠.
알파토코페롤이 뭔데요?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작품이죠. 근데 비타민 E는 뭐죠? 자연이 만들어낸 위대한 걸작품이죠. 비타민 E는 알파토코페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알파토코페롤, 베타토코페롤, 감마토코페롤, 델타토코페롤, 그리고 이거는 포화 형태고 풀포화 형태인 알파토코트리에놀, 베타토코트리에놀, 감마토코트리에놀, 그리고 마지막으로 델타토코트리에놀, 이렇게 8가지가 있는 것이 우리는 바이타민 E인데, 자연은 우리에게 이렇게 위대한 걸작품을 우리에게 선물을 했는데, 연구 논문을 디자인할 때는 알파토코페롤만 합성을 해서 그것만 가지고 주고 효과가 없다, 또는 오히려 더 나쁘더라 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무리 연구 디자인을 올바르게 했다 하더라도 이미 자연의 위대한 그 걸작품을 제대로 잘못 디자인한 어긋나게 디자인되어 있는 물질을 사용해서 결론을 내린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뿐만 아니라 베타카로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베타카로틴은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합성이죠. 그런데 자연은 우리에게 베타카로틴만 준 게 아니라 알파카로틴, 베타카로틴, 감마카로틴 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양한 형태의 카로티노이드들이, 무수히 많은 카로티노이드들이 함께 함유가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거를 보고 베타카로틴은 모든 사망률을 높이더라, 심혈관 사망률도 약간 높이더라 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그래서 오늘은 폴릭 애시드와 폴레이트가 같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알아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오늘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또 화면에 잘 넘어가고 있나요? 네. 자, 제목을 보면 폴릭 애시드라고 쓰고 폴레이트라고 읽는다. 참 웃기지 않습니까? 글자가 다르고 생화학적인 구조도 달라요. 모양도 달라요. 자, 위에 그림은 폴릭 애시드예요. 밑에 거는 폴레이트예요. 다르지 않습니까? 구조가 완전히 달라요. 동글뱅이 친 것도 보이죠? 이게 다르지 않습니까? 사실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과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은 한 끗 차이로 여성을 여성답게 만드는 여성 호르몬이 되고, 그 한 끗 차이로 남성을 남성 호르몬, 남성처럼 남성성이 되도록 만드는 남성 호르몬이 된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는데 오늘 이게 같을 수가 있냐 그 이야기죠. 구조가 이렇게 다른데 우리 몸이 이걸 똑같이 받아들일 수 있냐 그 이야기죠. 아니다 그 이야기지. 그래서 폴릭 애시드는 폴레이트의 산화형이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미 산화된 형태다. 이거는 우리 세포가 사용할 수 없는 형태다. 이거를 폴릭 애시드를 먹어서 우리 세포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폴레이트 형태로 전환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폴릭 애시드를 계속적으로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그럼 무슨 문제라도 생기냐? 네, 생긴다 그 이야기죠. 나이가 든 분들이 폴릭 애시드를 장기간 섭취하게 되면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는 논문들이 있습니다. 인지 기능이 떨어져요. 잘못된 형태를 먹음으로 인해서. 뿐만 아니라 대장암이나 또는 직장암과 같은 암 발생 위험이 더 높아지더라는 거죠. 조금 무서울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 폴릭 애시드를 계속해서 장기간 섭취한 산모들한테서 태어난 아이들은 소화기에 천식을 앓을 위험성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기존에 암이 있는 환자가 폴릭 애시드를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암의 성장 속도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하네요. 이야, 무섭죠? 자, 이렇게 폴릭 애시드와 폴레이트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폴릭 애시드와 폴레이트를 혼용해 섞어 쓰면서 똑같은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섞어 쓰면서 왜 그러면 폴레이트를 쓰지 않고 왜 폴릭 애시드를 우리에게 사용하도록 강요할까? 왜 우리는 그렇게 강요당하고 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이런 일들이 사실 호르몬에서도 있었던 적이 있었죠. 비유를 들면 프레마릴이라는 약물이 있는데 이게 말에서 나온 여성 호르몬입니다. 말 여성 호르몬,
인간 여성 호르몬이 같다라는 거 이야기를 하면서 처방을 말 에스트로겐을 처방하도록 하면서 많은 여성들이 그런 에스트로겐으로 인해서 많은 부작용을 겪었죠. 완전히 구조가 다른데 그래서 프레마린이 프레라는 게 프레그넌 임신이라는 뜻이고요. M-A-R-E mare 하는 게 암말이라는 뜻이고 INE는 유린이나 소변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임신한 암말의 소변에서 나온 물질이다 해서 프레마린이라는 약물 이름이 붙여졌죠. 실제로 지금도 많이 처방을 하고 있고 나도 저 역시도 수련을 받으면서 이 약물을 처방하도록 배웠었죠.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폴릭 애시드를 사용하도록 강요를 당하고 있을까? 그 첫 번째는 생화학적인 이유 때문인데요. 생화학적 이유? 어렵죠? 근데 사실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좀 잘난 척 하느라고 좀 팬시한 이름을 붙이려고 제가 한 거고요. 쉽습니다. 잘 따라와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제 이 1930년도에 폴레이트를 이렇게 추출을 성공을 했었는데 어디서 추출을 했냐면 맥주형 효모 그리고 시금치에서 최초로 사실 추출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추출을 해냈다가 보니까 얘들이 공기 중에 노출되다 보니까 바로 분해가 되어버리는 거죠. 굉장히 불안정한 물질이었던 거죠. 대부분은 그렇게 분해가 되어버렸고 못 쓰게 되어버렸는데 일부 소량은 폴릭 애시드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소량이 폴릭 애시드로 전환된 얘들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오랫동안 보관할 수가 있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 그러면 폴릭 애시드를 사용하면 되겠네? 라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동물이든 인간이든 어떤 세포든 폴릭 애시드 형태로는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폴레이트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로 어디서 바뀌냐면 간에서 바뀌어요. 간에서. 그래서 섭취하게 되면 물론 세포나 주로 이제 간에서 바뀌어서 폴레이트로 바뀌어서 이제 우리 몸에 필요한 형태로 쓰이게 되는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 있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이 폴릭 애시드가 폴레이트로 전환되는 과정, 즉 대사되는 과정이 점점 느려져요. 그래서 먹어도 대사되지 않은 상태로 많아지고 폴레이트로 대사되는 것은 점점 적어진다는 이야기죠. 앞서 제가 나이 든 분들한테는 인지 기능을 이걸 방해한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왜 그러냐면요. 나이가 들면 이 폴릭 애시드가 폴레이트로 전환 대사되는 이 속도가 느려져서 혈액 속에 점점점 대사되지 않은 unmetabolized 폴릭 애시드 줄여서 음파 이것들이 혈액에 자꾸 쌓이는 거죠. 우리 물속에 빠지면 어떻게 되죠? 하지 않습니까? 하잖아요. 웃기나요? 우스꽝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음파가 쌓이면 생명 위협을 줄 수 있다 그 이야기죠. 이게 바로 그래서 실제로 인지 기능이 떨어져 있는 노인분들의 혈액을 채취해서 봤더니 음파 대사되지 않은 폴릭 애시드가 높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화학적인 문제가 있고 또 하나 문제점은 뭐냐면 폴릭 애시드를 폴레이트로 전환시키는데 필요한 효소가 결핍되어져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런 효소를 만드는 유전자가 결핍되어 있는 결함이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생각보다 많아요. 한 5% 이상 된다고 발표한 논문들도 있습니다. 상당히 많다고 해요. 100명 중에 5명이 이런 폴릭 애시드가 폴레이트로 전환되는데 문제가 있는 즉 유전자 결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때문에 문제들이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심리학적인 문제인데요.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제조업자라고 생각해 보게요. 그러면 제조업자라고 생각했을 때 특허를 낼 수 있는 물질을 제조해서 팔겠습니까? 특허를 낼 수 없는 물질을 제조해서 팔겠습니까? 당연한 이야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유통기간이 긴 제품을 만들어서 팔겠습니까? 빛이나 열이나 차가운 공기에 노출되면 바로 분해돼서 쓸모없게 되는 그런 물질을 만들어서 팔겠습니까? 긴 물질을 만들어서 팔지 않겠어요? 네, 좋은 일이더니 굉장히 그 대답을 잘하고 계시네요. 자, 세 번째는 제조 원가,
제조 비용이 많이 드는 물질을 만들어서 팔겠습니까? 저렴하게 드는 원가가 저렴한 물질을 만들어서 팔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폴레이트를 사용하도록 강요받지를 못하고 폴릭 애시드를 사용하도록 우리는 강요받고 있다는 사실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폴레이트는 열에도 약하고 차가운 것에도 약하고 빛에도 약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야채 과일을 많이 먹으니까 나는 폴릭 애시드 충분히 먹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도 엽산 보충제를 드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엽산은 열에도 약하고 차가운 공기에도 약하고 빛에도 약하기 때문에 잘 파괴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엽산 보충제를 반드시 어떤 형태로? 폴레이트 형태로 반드시 드셔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정말 엽산 중요한데, 그럼 엽산이 어떤 기능을 할까? 앞서 말씀드렸죠. 새로운 세포를 똑같이 복제해서 만드는데 꼭 필요한 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 첫 번째, 임신에 있어서 중요하죠. 임신이 뭡니까?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란이 형성이 되어서 이 수정란이 10조 개의 세포로 막 분열을 해서 탄생한 게 신생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의 세포가 10조 개를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엽산이 필요하겠습니까? 임산부들은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그런데 더 결정적인 순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경관이라는 게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이 신경관은 뇌와 척수를 만드는 발생기에 생기는 구조물인데요. 이 신경관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만들어지는 동안에 엽산이 부족하게 되면 신경관이 안 만들어져요. 부분적으로. 그래서 신경관 결손이 생기게 되는데, 우리는 그거를 신경관 결손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게 뇌가 없는 아이, 문해아, 척추가 갈라져 있는 척추 이분증과 같은 신경관 결손증이 생기는데, 이게 언제 생기냐면 임신 6주. 생리 주기가 28주기인 여성은 생리가 있어야 되는 시점에서 2주가 지났는데도 생리가 있지 않을 때, 생리 주기가 35일인 사람은 생리가 있어야 될 시기에 일주일 지나서도 생리가 없을 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대부분 임신 6주라는 거는 본인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을 때다, 그 이야기죠. 많은 여성들이. 그렇게 초기에 신경관이 형성이 되는데, 이때 엽산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임신하기 전부터 엽산을 꾸준히 섭취를 하고 임신 초기에 더 섭취를 잘 해야 되는데, 어떤 형태로 먹어야 된다고요? 폴릭 애시드? 이 폴레이트 형태로 먹어야 된다, 그 이야기죠. 왜? 앞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이 폴레이트의 기능은, 두 번째 중요한 기능은 뭐냐면요, DNA를 복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손상된 유전자를 복구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암을 예방을 합니다. 특히 어디? 위장관, 유방, 췌장, 자궁경부, 폐 등의 유전자를 복구를 하죠. 그 말이 무슨 이야기죠? 위장관에 생길 수 있는 암, 유방, 암, 또 췌장암, 자궁경부암, 폐암 등을 예방하는데 꼭 필요하다.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의 사인 1위가 뭡니까? 암으로 사망하지 않습니까? 하루 300명 가까이가 암으로 사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두 번째 사인이 뭐죠? 심혈관 질환. 네. 그런데 이 폴레이트가, 엽산이 심혈관 질환 예방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대사 과정에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이 호모시스테인은 만약에 엽산이 있으면 재빠르게 그 메티오닌이라는 그냥 아미노산으로 바뀌죠. 그런데 만약에 엽산이 부족하게 되면 메티오닌으로 바뀌지를 못하고 호모시스테인이 점점 쌓이게 되죠, 혈액 속에. 그러면 얘가 혈관을 핥혀서 동맥경화,
그리고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주범이 되죠. 그래서 실제로 심혈관 질환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해서 피검사로 할 때 우리가 호모시스틴 검사를 하죠. 이 수치가 높으신 분들은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그럼 이런 분들이 왜 호모시스틴이 올라가느냐? 뭐 때문에? 엽산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엽산은 임신 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신경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임신 6주 그리고 암을 예방하는데도 중요한 물질입니다. 세 번째,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물질인데 그런데 이런 것들을 폴릭 애시드,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형태로 먹어야 되냐? 아니면 자연의 위대한 걸작품인 폴레이트 형태로 드셔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답을 이제는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뉴트릴라이트에는 B 플러스라는 건강보조식품이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있는 죄송합니다. 제가 넘기지를 못했네요. 잠깐. 그리고 이런 폴레이트 기능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한 가지 중요한 걸 빼먹었네요. 그러면 내가 임신을 계획 중인데 내가 엽산이 그러면 충분한가? 어떤가? 궁금하시죠? 또 임신을 하지 않아도 내가 그럼 엽산이 충분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혈액을 채취해서 엽산 수치를 체크해 보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림이 보이죠? 호중구 과분절 지수라는 게 있는데 엽산은 면역세포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면역세포를 어디서 만들어지죠? 면역세포가 골수에서 만들어지죠. 그래서 골수에서 면역세포, 호중구 면역세포 중에 하나인 호중구가 골수세포에서 만들어지는데 이때 핵이 만들어지는 동안에 핵의 분절이 처음에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가 혈액으로 만들어져서 완성품으로 혈액으로 나올 때에는 이 핵의 분절이 3개 정도가 돼야 돼요. 근데 5개 이상의 분절이 혈액으로 많이 나온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엽산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 핵이 3개인 것도 있지만 핵이 분절이 여러 개 있는 게 2개나 있죠. 이렇게 전체 호중구 100개 중에서 이러한 분절이 5개 이상인 호중구가 3% 이상이면 엽산이 부족한 거죠. 실제로 47%가 나온 분이 있어요. 그 여성은 어떤 아이를 출산했을까요? 참 안타깝지만 심근관 결손증이 있는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죠. 네. 자, 그래서 다음으로 이렇게 그래서 우리 이제 뉴트릴라이트에는 아이언 폴릭이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임산부들이 많이 섭취를 하죠. 처방받는 내가 먹고 있는 임신을 준비하기 위해서 먹고 있는 엽산 제제가 폴릭 애시드인지 폴레이트인지 임산부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시고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뉴트릴라이트 아이언 폴릭에는 보시면 박스로 치놨죠. 폴레이트 형태로 들어가 있다. 폴레이트를 처음에 어디서 추출했다고 그랬죠? 1930년대에 시금치에서 추출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스피니치 디하이드레이트. 그 스피니치 디하이드레이트 시금치에서 디하이드레이트는 뭐냐면 물만 빼낸 거. 물만 빼내서 시금치를 갈아서 이 안에 집어넣었다 그 이야기죠. 와, 대박이죠. 폴레이트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시금치 폴레이트가 아주 많이 들어있는 것을 집어넣어놨다 그런 이야기고요. 뿐만 아니라 머스타드 그린 겨자잎이죠.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B 플러스도 비타민 B 플러스도 당연히 비타민 B군이 다 들어있으니까 엽산이 들어있겠죠. 그럼 여기에도 뭐가 들었을까요? 폴릭 애시드 들었을까요? 아니죠. 폴레이트가 들어있죠. 왜? 자연의 위대한 걸작품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걸작품으로 만들었죠? 스피리루나라는 생명체에서 만들었잖아요. 합성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박스로 쳐놨잖아요. 폴레이트 형태로 들어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이스트비는 어떨까요? 이스트비의 원료는 뭐죠? 효모. 1930년대에 폴릭 애시드
어디에서 추출했다고 그랬죠? 폴레이트를 효모. 그러니까 맥주 효모에는 당연히 자연의 위대한 걸작품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이것뿐만일까요? 더블 X 어떨까요? 더블 X 들어있는 비타민 엽산은 어떤 행태로 들어있을까요? 당연히 더블 X는 내추럴한 식물성을 기반으로 만든 유기농 원료로 만든 것이고 자연의 위대한 걸작품을 원료로 해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당연히 폴릭 애시드가 아닌 폴레이트로 들어온 건 당연하겠죠. 왜 이걸 당연한 걸 보여주냐면 안 믿을까봐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제가 오늘 핏대를 많이 올렸는데 너무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고 일선에서 일하는 이 전문가라고 자청하시는 분들도 폴릭 애시드와 폴레이트의 차이를 전혀 모르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오늘 이 강의를 선택하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는데 여러분들만 알지 마시고 많은 분들에게 사실 알려서 진짜 제대로 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이 시간에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